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제 내일까지 해야지 이제 6월이 마무리가 되면서 상반기가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거의 끝자락에 다다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향성이 나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종가 보시죠. 자, 이날 다우지수, S&P 500 지수 0.8%씩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3% 오르면서 조금 반등이 들어오지만 결국에 다시 힘이 빠지는 이 베어마켓 랠리의 그런 흐름을 좀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 두 가지입니다. 지표, 전망 이렇게 될 텐데요. 지표에 따라서 이날 시장의 방향이 좀 많이 나와줬습니다. 5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됐습니다. 연준에서 이 지표를 주로 보기 때문에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게 되면서 약간은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줄 수도 있었지만 여전히 고물가가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3개월 연속 둔화는 됐지만 지난 4개월째 전월 대비 상승률은 4개월째 올라가면서 시장에서는 안 좋은 쪽으로 조금 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뚜렷한 징후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지속할 거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이날 시장에서는 조금 더 분위기 전환을 하는 데는 실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전망보다 한 2,000명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 그림으로 이 4주 평균을 보게 되면은 추세적으로 실업자가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애틀랜타 연은에서는 GDP와 관련된 부정적인 시각을 말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마이너스 GDP가 확정치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GDP도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술적인 침체에 대한 언급, 경고를 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6월에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부진하더라도 연준이 75bp를 또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하게 되면서 이날 지표들도 그렇고 전망들도 그렇고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안 좋은 악재가 많아도 시장에서는 예전보다는 많이 학습을 한 모습입니다. 생각보다는 덜 밀린 그런 상황이고요. 섹터 평균이 0.8% 하락을 했습니다. 자, 어제도 비슷한 재료에서 2% 하락을 했었는데 0.8% 하락에 선방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내용 쪽으로 보게 되면 약간 방어주적인 성격이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틸리티가 1%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고요. 가장 많이 내려간 것은 에너지, 그리고 그 다음에 서비스와 경기 소비재 IT 순서가 되겠는데요. 지금 침체 우려 때문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섹터의 1, 2, 3, 4위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비스 쪽에서는 스트리밍 업체, 성장주죠. 그리고 경기 소비재, 자동차, 여기 테슬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성장주로서 떨어졌고요. 그리고 IT 쪽에서는 골고루 1%대의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업종 전반이 부진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으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뒤섞여 있지만 하락하던 종목이 더 많았고요. 개별적인 소식에 따라서 올라간 종목이 있었습니다. 보험이라든지 일부 제약사들, 그리고 방위산업, 그리고 경기 방어주들 선방을 하는 흐름이었었고요. 이 밖에 대형 IT, 금융, 그리고 오른쪽 끝에 있는 에너지, 원자재, 밑에까지 곡물까지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더 컸었습니다. 자, 우선 대형 IT하고 성장주 묶어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성장주들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적게 떨어진 게 한 1.3%, 많이 밀린 거는 2% 중반 이상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개별 악재가 있는 종목들은 더 밀렸었는데요. 그게 두 종목이죠. 구글과 그리고 아마존이 되겠습니다. 자, 구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또 다른 신고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유럽에서 나온 악재가 되면서 2.5%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그 옆에 아마존은 이번 주 내내 안 좋은 이런 논리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경기가 침체가 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이로 전자상거래 측면에서 지금 계속해서 부진할 것이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이날 또 2.5% 가깝게 하락했습니다. 이날 같은 업종 내에서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애쉬랑 이베이도 같이 밀리게 되면서 전자상거래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이번 주 부진한 편입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하락세가 좀 지속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기술주와 같은 맥락에서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제 국내 증시랑 연결성이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장중 내내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하루를 보냈었는데요. 장 마치고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 외신센터에서 조금 더 수치라든지 자세하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간략하게만 보면 견고한 실적은 나왔지만 앞으로 전망이 부진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론도 이제 1% 이상 밀렸고 시간 외에서 지금 3%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다른 종목 다 빠지는데 혼자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벤치마크가 견고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게 되면서 지금 증권사에서 커버리지를 시작한다라는 것을 긍정적인 재료로 반영했습니다. 0.5%로 선방을 했고요. 자,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금융주들이 있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뭐 3% 중반까지도 막 올라갔었던 상황에서 지금은 뭐 2% 떨어질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국채금리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다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내용까지 겹치게 되면서 은행주들은 전반적으로 다 부진합니다.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두 다 2%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줬고요. 또 시장 상황이 경기 침체다 보니까 카드 사용을 안 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카드 회사에 대한 매출에 대한 걱정 커졌습니다. 마스터카드 2.2, 비자카드 1.3%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국내에서도 뭐 보험회사들이 되겠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보험사들이 되겠는데요. 첩 1.4%,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코퍼레이션 2.3%,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 영향권도 시장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시장에서 선방을 하고 있는 헬스케어 업종입니다. 그 가운데 화이자만 이렇게 유독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거의 3% 가깝게 올라갔는데요. 자, 화이자 쪽에서 FDA 쪽에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승인해달라라면서 지금 관련해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2.9% 올랐고, 관련해서 바이오엔테크도 5% 동반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날 단독적으로 오르는 모습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산업재들, 뭐 혼조세 속에서 유독 이 가운데만 닳습니다. 특징주를 좀 자세히 이따 볼 건데요. 여기가 바로 방위산업과 관련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슈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올라간 건데요. 레이시온이 이제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3%, 로키드 마틴 2.4%, 중소형 종목들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RH,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한데요. 고급 인테리어 가구 업체가 되겠습니다. 견고하게 실적을 발표했지만 결국에 주가는 10%대의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택시장이 얼어붙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우리 회사의 매출도 좀 줄어들게 될 거다라는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하락을 한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가구 판매업자들은 이 모기지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사람들이 집을 좀 안 사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소파라든지 그리고 이런 침대와 같은 인테리어 상품 사는 것을 꺼리고 있다라고 시장을 말하면서 이날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와줬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방위산업 관련주로 해서 조금 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중소형 방위산업주 노스롭 그루먼이 되겠습니다. 3%대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8억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른 나토 가입국들도 군사 지출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방위 산업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이날 노스롭 그루먼은 3.2% 오르면서 47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하고 같은 내용으로 움직였었고요. 경기 침체, 물가 부담이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모두 다 지금 1% 후반에 지금 하락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좀 깊게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유럽 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같이 겹쳐진 상황이고요. 이날 유럽 증시에서 지금 주요 국가 3개만 보여드렸는데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천연가스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러시아 증시가 아주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유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3.7% 하락하면서 110달러에서 다시 한번 크게 내려왔습니다.
5달러까지 하락을 한 것이고요.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라는 내용이 간밤에 또 나왔었고요. 그 가운데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수요에 대한 이런 파괴 우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하락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유가 하락이 이렇게 크게 나오니까 다른 원자재 시장들도 다 밀렸었는데요. 구리 가격도 1.7% 하락했고요. 금값은 오늘 달러가 조금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0.6%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금값이 이제 전쟁 때문에 1,9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1,800달러 초반까지 2분기 때 거의 다 이러한 상승폭을 내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제 수익률 보겠습니다. 애틀랜타 여는 쪽에서 미국의 GDP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게 되면서 안전자산에 돈이 몰립니다. 7.6pp 상당히 좀 세게 밀렸고요. 3.0%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참 이 경기 침체라는 단어에서 뭐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참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간밤에 나왔던 재료들 어떤 게 있었나요? 예,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올 2, 4분기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뉴욕 증시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0.8에서 1.3%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으며 특히 전체 시장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S&P 500 지수는 1분기 중 급락하면서 50년 만에 최악의 한 분기를 보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연준이 주목하는 상무부의 5월 PCE 물가지수가 1982년 이후 최대인 전년 동기 대비 6.5% 상승하면서 더욱 가파른 긴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던 하루였는데요. 이 같은 결과는 시장 예상치였던 6.4%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것이었지만 1982년 1월에 6.9% 이후 4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PCE 물가가 중요한 점은 연준이 통화정책을 할 때 참고하는 지표이기 때문으로 연준은 경제 전망을 할 때 CPI가 아닌 PCE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연준의 물가 목표치는 연 2%인 가운데 현재 월가에서는 지난 6월 FOMC 정례 회의에 이어 7월 회의에서도 75 베이시스 포인트의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준은 이미 이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을 수 있지만 침체를 감소하더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다소 부진했던 점이 이 또한 향후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높인 건데요. 먼저 미국 중서부 지방의 제조업 활동을 보여주는 공급관리자협회 시카고 연은의 6월 PMI는 전달에 60.3보다 하락한 56을 기록해 예상치였던 58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을 가늠하기 때문에 여전히 경기가 확장 국면을 유지한 건데요. 시카고 PMI는 ISM 제조업 PMI 공개 전에 발표되는 마지막 지역 지표로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의 주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타 지역 지표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고용 지표 역시 부진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5일로 끝난 한 주간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이전 주보다 2,000명이 감소한 23만 1,000명으로 집계됐지만 시장 예상치였던 23만 명을 상회했고 변동성을 줄여 추세를 볼 수 있는 4주 이동 평균 청구자 수는 23만 1,750명으로 직전 주보다 약 7,25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 금융사 웰스파고의 찰스 샤프 CEO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경제 전망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연준이 계속해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경제는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건데요. 이것은 제롬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가 제법 견고하다면서 경제가 더욱 긴축된 통화정책을 견딜 위치에 있다고 밝힌 것과 정반대의 의견으로 샤프 CEO는 연준이 앞으로 금리 인상의 여파에 대해 시장에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 점에 관해서는 공로를 인정한다면서도 금리 상승의 영향은 아직 경제 전반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소비자와 기업 지표는 아직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크게 악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내에서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이제 종목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금융주 쪽에서 이 증권사 UBS 쪽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난해한 투자 전략 관련 사기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게 2,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는 뉴스로
스위스 기반의 글로벌 증권사 UBS 그룹의 주가가 오늘 0.15% 하락해 16달러 22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UBS 그룹이 자문자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고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면서, 또한 회사 측은 YES 투자 상품에 상당한 리스크를 인지해 이를 문서화했음에도 자문사들과 고객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서 기소가 됐었다면서, UBS의 일부 금융 자문사들은 리스크를 이해하지 못했고 이것은 고객들에게 제공한 투자 관련 조언에서도 바른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한편 UBS가 판매한 YES 투자 상품은 S&P 500과 같은 지수가 꾸준히 움직일 때 긍정적인 수익을 내지만 반대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큰 손실로 이어지는 이른바 주식 지수에 대한 복수 옵션 거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결과 UBS 고객들은 지난 2019년 중반을 기준으로 최소 6천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6월 제조업 지표가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전달 대비 감소한 54.3이며, 이어 상무부의 5월 건설 지출, S&P 글로벌의 6월 제조업 PMI 최종치가 이어지고 오는 월요일 7월 4일은 독립기념일로 인해 뉴욕 증시는 휴장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